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 내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폭력으로 성장판이 다치는 중상을 입었는데요. 여전히 가해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해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내 한 중학교 1학년 A군은 학년 초부터 같은 반 학생 3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이들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군은 성장판이 손상돼 병원에서 오른쪽 팔이 더 자라기 어려울 거란 판정을 들었습니다. 사건은 제주시 교육청으로 보고돼 지난 3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심의위는 가해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교 폭력이 인정된다며 가해 학생들에게 특별교육과 A군에게 사과문을 쓰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 3명 중 괴롭힘을 주도한 1명만 다른 반으로 보내졌을 뿐 나머지 2명은 같은 학급에 그대로 배치돼 A군은 2달 넘게 등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도 너무 싫고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좀 무서워서 가기 싫어요. 처벌이 아니잖아요. 처벌이 손방망이 처벌밖에 안 되고 저는 팔 장애가 되는데. A군은 불안과 우울 증세가 심해져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반에서 또 같이 수업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애기가 도저히 학교를 못 가겠다. 스트레스 받고 학교를 믿을 수도 없고. 제주시 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도 교육청의 결정에 따르고 A군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학생이 원한다면 우리가 외부 기관에 전문 상담을, 심리상담을 의뢰하고 이에 대해 인권단체는 피해 학생을 고려한 후속 조치가 부실하다고 지적합니다. 징계 절차에 의해서 학급 분리가 안 된다고 하는 요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피해 학생이 굉장히 큰 호소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주는 지원청, 교육지원청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학폭의 절차적, 형식적인 사과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올 들어 제주도 교육청에 접수된 학교 폭력은 300여 건이 넘습니다. 부실한 후속 조치로 학교 폭력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 제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월급제가 오히려 기사들의 불만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제도가 기형적으로 운영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잦은 승차 거부와 불친절,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택시업계. 이에 따라 정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을 개정해 택시기사들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모두 내면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8시간 근무와 완전 월급제가 시행된 것은 서울 10분. 다른 지역들은 5년간 유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 지역에서는 하루 근무 시간 4시간 10분을 기준으로 월급을 받고 운송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전보다 40% 많은 돈을 회사에 내는 기형적인 근무 형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 힘들어졌죠. 한 달을 일해서 이제 사대보험을 빼버리면 100만 원 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가정에서 살으래요. 어떻게 삽니까? 택시회사 측은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할 경우 월급이 대폭 올라 각종 세금은 물론 사대보험료까지 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금이 인상되는 부분이 서로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4시간 10분, 7시간으로 정한 겁니다. 8시간 한다면 1인 1차인 경우에는 배가 높아져야 되죠. 이에 대해 택시기사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주도는 택시업체와 대표 노조의 자율적 협상에 의해 체결된 사항이라며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성과금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 금액을 정한 거는 우리 국토부에도 물어보고 가니까 그거는 뭐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위반 사항이 없다고 문서로 우리 회신해 준 거는 있거든요. 하지만 부산시는 이 같은 기형적인 월급제가 변형된 형태의 산학금 제도여서 여객 자동차법을 위반했고 기준 운송 수익금을 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택시업계의 월급제로 둘러싼 논란을 제주도가 방치하는 사이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20조 원의 투자 계획을 세웠지만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또 인구가 줄면서 소멸 위험이 높은 읍면동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정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탄소 없는 섬 2030 정책. 그러나 겉포장에만 집중할 뿐 내실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이승하 도의원은 제주도가 2030년까지 전기차 37만 대 보급 목표를 세웠으나 지금까지 6.4%인 2만 4천 대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 실적도 계획 대비 1%도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 각종 법정 계획을 세우고 2030년까지 2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투자 효율이 떨어지고 주민 체감도도 낮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말 제주도가 기후변화, 탄소 중립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형식적인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를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체계적인 계획과 집행,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령층의 급속한 증가와 인구 감소로 제주도 내 마을들의 소멸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43개 읍면동 가운데 섬 지역과 농촌, 원도심 등 제주시 5곳, 서귀포시 10곳이 위험한 상태인데도 대책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도청에서 또는 우리 도의회가 이 위험 지수에 대해서 관심을 아직까지 못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대응해야겠다.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한편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정 기한인 이달 말까지 도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제주도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현행 도의원 정수 범위 안에서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그제 43명에 이어 어제도 20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9.5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 8명은 서귀포시 고등학교 집단 감염과 관련돼 누적 확진자는 39명으로 늘었고 3명은 서귀포시 사우나 관련으로 누적 확진자는 36명입니다. 한편 확진 판정 후 격리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 1명이 사망해 제주 지역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8명으로 늘었으며 방역당국이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제2차 카지노업 종합계획안에는 제주도민을 제외한 내외국인 관광객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도입하고 카지노가 있는 호텔에 비대면 카지노를 허용하며 외국인 카지노를 5성급 이상 특급 호텔에서 회의시설과 공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종합계획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는데 제주도는 도의회 보고 절차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단체들도 천여 명대의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데 피해 보상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광주 MBC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20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던 밤 광주역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계엄군과 충돌했던 정기백 씨. 이후 항쟁이 끝나기까지 운전을 맡아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정 씨는 도청 진압작전이 끝나고 5월 29일 상무대 전교사로 붙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어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선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 지난 5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취직을 하고 싶어도 취직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사찰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 살다 보니 왜 사람이 행세를 하고 살았어요? 사람 행세를 못하고 살아온 거죠. 5.18 당시 불법 체포 구금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에 따라 5월 단체들은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속 부상자 외 800여 명, 부상자 외 300여 명, 유족회 170여 명이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다음 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오는 26일에 맞춰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이것을 상당히 이 돈의 금전에 떠나서 5월의 관계에서 좀씩 하나 발전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5월 단체들이 천여 명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5.18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요.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보온에 신경 써주시고 수험생들은 오늘 각별히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일인 내일 제주도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입시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고요. 오후부터 차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북부 지역은 어제보다 2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9도를 보이고 있고요. 남부 지역 11도, 동부 지역은 1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볕이 들면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북부 17도, 남부 지역은 1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대체로 맑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0.5에서 1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절기 소설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명세서 지급 의무화 홍보 캠페인과 실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년 초까지 실태 조사를 마친 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요구안을 만들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슈로 부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춤판 영업을 하던 감성포차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심야 특별단속을 벌여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한 업소 한 곳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업장에 조명과 음향시설을 설치해 술파티를 하며 손님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춤을 추도록 하는 등 영업하다 적발됐는데 자치경찰은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신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도박판을 벌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도박 설계자 83살 A씨와 기술자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자금책 60살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D씨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달 동안 제주 시내 모처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7차례에 걸쳐 사기 도박을 벌여 2억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지역의 다주택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주택 소유자 가운데 2채 이상 보유율은 2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5채 이상 보유율은 1.4%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개인 소유 주택 중 외지인 소유는 11.8%였고 서울 강남구 출신이 8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내 최대 규모 관광단지인 묘산봉 관광지 개발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업자인 한라그룹 측은 올해 말로 끝나는 사업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개발 사업 시행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묘산봉 관광지는 466만 제곱미터 부지에 골프장과 휴양콘도만 완공된 뒤에 중단됐는데 한라그룹은 리조트 전문 운영사와 개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통해 제주도 감사위원회 위원 6명 중 4명이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돼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을 견제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바람도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도의회도 퇴직 공무원 2명을 추천해 도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시켰다며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추천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퍼도의 움직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파력발전기를 섬과 연안에 보급하는 실증 사업이 추자도에서 시작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추자도 묵리포구에서 방파제 연계형 파력발전 실증 플랜트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실증시설은 2016년 한경면 용수리에 해상 실증시설을 만들면서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해양수산부는 2027년까지 시범 운용한 뒤 전국 어항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